이번 영상은 제가 처음 해보는 컨텐츠인데 바로 뭉슬리라는 이름의 월간 결산 컨텐츠입니다. 어떤 내용의 영상이냐면 이제 월말마다 한 달을 좀 되돌아보면서 이달의 다꾸들을 소개를 할 수도 있고 저의 한 달간의 근황이라든지 재미있게 본 책, 영화 등등 다양하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제 한 달간의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월간 영상을 연초부터 계속 찍고 싶어서 벼르고 있었는데 이게 특성상 타이밍을 놓치면 찍을 수가 없는 영상이다 보니까 좀 바빠서 계속 좀 미루다가 이렇게 6월에서야 찍게 되었는데 아마 매달 올리는 거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 대신에 뭔가 타이밍도 맞고 여건도 된다 하는 달에는 한번 찍어서 꾸준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뭉슬리라는 이름은 제가 예전에 제 인스타에 먼슬리 다꾸를 올렸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뭉슬리 너무 귀여워요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근데 그 뭉슬리라는 단어가 어감이 뭔가 너무 귀여워서 나중에 월간 컨텐츠를 하게 되면 제목으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뭉슬리라는 이름의 컨텐츠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의 근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4월에 취업을 해서 지금 첫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입사한 지 한 2달 반 정도 된 상태고 인턴 경험도 없고 그런 경력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생신입으로 들어온 거라 합격 연락을 받고 입사까지 정말 걱정투성이었거든요. 내가 1인분을 할 수 있을까?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잘 적응을 해서 재미있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일하는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 다들 다이어리 한 권씩 들고 다니면서 일기를 쓰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다들 책도 좋아하시고 뭔가 자세히 보면 다들 취향과 관심사가 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삶의 결이 다들 좀 비슷한 분들이라서 뭔가 대화도 잘 통하고 너무너무 좋고요. 저희 회사는 연희동, 연남동 약간 이쪽에 있는 회사인데 그리고 예쁜 카페가 너무너무 많아서 매일 연희동 카페 투어하는 재미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고양이 복지가 있어서 고양이가 2마리가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 요즘 저의 완전 애착 말랑인데 이렇게 일하다가 손이 심심하면 내려가서 고양이들 쭈물쭈물 하면서 놀아주고 이런 재미로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부생 때는 좀 과제에 치이느라 새벽에 자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한 번도 뭔가 11시, 12시 이전에 잔 적이 손에 꼽는데 4년 동안. 근데 회사를 다니니까 확실히 되게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퇴근해서 거의 씻고 조금 여가 시간 즐기다가 10시에 자서 한 6시 반쯤에 일어나서 항상 이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니까 좀 정신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 정신이 좀 맑아져서 딱히 스트레스도 없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를 뭔가 이런 업종이다라고 뭔가 딱 잘라 말하긴 어려운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 주로 책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일하는 것도 저한테 잘 맞는 것 같고 여러모로 아주 만족스럽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한 달 동안의 어떤 저의 기록 생활, 문구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최근 한 달 동안 샀던 물건 중에 너무 마음에 들거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 문구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너무 소개하고 싶었던 메모지인데 이 메모지입니다. 모틀리 스토프라는 브랜드의 메모지입니다. 이거는 점심시간에 산책을 하다가 어떤 문구 팝업 같은 거를 발견해서 들어가서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된 메모지인데 이런 그린, 블루 색감이고 이렇게 빛이 막 번지는 듯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메모지를 최근에 다꾸할 때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구매하고 나서 처음으로 날 사용을 했던 거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에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약간 은은한데 또 포인트가 돼서 그리고 제가 요즘 추구하는 그런 색감과 잘 어울려서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제가 특정 메모지를 막 엄청 자주 쓰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거는 요즘에 항상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라이프 앤 피시스 라이브워크 이런 사색 볼펜인데요. 이런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되게 뭔가 물 빠진 빈티지한 느낌의 그런 올리브빛, 핑크빛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때 구매를 했었고 요즘에 좀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일기 쓸 때 쓰기엔 저는 얇은 펜을 선호하니까 두께가 살짝 조금 있고 한 번에 쭉 쓰면 살짝 끊기는 감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필기감 자체는 그렇게 막 좋진 않은데 제가 너무 좋았던 게 이 분홍색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런 색은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가지고 아주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꾸미기용으로 사용할 때 좋아서 요즘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제가 꾸민 페이지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새 살짝 닦고 추구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물론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고 약간 저 혼자만의 변화일 수도 있는데 이 페이지도 아까 소개한 메모지 썼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는 우희 작가님 그 키스컷 선물 받은 게 있어서 이걸로 이렇게 군데군데 포인트로 통일감을 줘서 완성을 해본 페이지입니다. 요새 약간 이런 초록색 좀 싱그러운 색감에 빠져서 그런 컬러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저번 인벤타리오 갔을 때 보여드린 페이지인데 요즘에 닦구들을 좀 보면은 글씨 비중이 높고 기본 스티커의 비중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여기도 물론 군데군데 귀여운 스티커를 붙이긴 했지만 전보다는 조금 차분하지 않나요? 아닌가?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아직 여기는 다 못 썼는데 그냥 글씨로만 채우고 싶어서 이렇게 쓴 페이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제가 워낙 어떤 취향은 정말 뚜렷하고 변하지 않는데 그 안에서의 살짝 변주가 좀 있거든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취향이 있어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스타일로 살짝 또 옮겨갈 수도 있고 원래 사람 취향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 다음은 이달의 잡화, 뭔가 패션이나 잡화들 중에 뭐 샀는데 좀 마음에 들었거나 요즘 잘 쓰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한두 개씩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번 달에 구매를 해서 정말 잘 들고 있는 가방인데 짠! 바로 이 PEEP라는 브랜드의 민트색 에코백입니다. 이거 제가 영상에 좀 스치듯 나왔을 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좀 귀찮아서 다 답을 못 해드렸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에코백을 안 좋아하다가 요새 약간 에코백에 빠져서 하나둘씩 조금 사고 있는데 제가 회사 갈 때 가끔씩 맥북을 좀 들고 다닐 때가 있어서 큰 가방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찾다가 이게 크기도 크고 그리고 어깨끈이 두꺼운 게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색감이랑 좀 특이한 이 그래픽이 마음에 들어서 정말 매일매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행 갔을 때 문구점에서 구매한 대왕 옷핀 같은 건데 카라비너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그때그때 마음에 드는 키링 같은 거 달아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카테고리는 이달의 음악 카테고리인데요. 제가 이번 달에 정말 잘 들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음악은 바로 윌로우의 Ear to the Cocoon이라는 노래입니다. 일단 이 노래뿐만이 아니고 제가 요새 윌로우라는 가수에 푹 빠져서 윌로우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해외 가수 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가수인데 이제 윌 스미스 배우 딸이거든요. 근데 이제 뮤지션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윌로우라는 가수를 알게 된 거는 제가 20살 때 어렸을 때 이제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길을 걷다가 갑자기 자기가 진짜 개쩌는 노래를 하나 안다고 들려주겠다고 하면서 이어폰을 이렇게 나눠 껴가지고 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그게 제목이 Meet Me at Our Spot인가? 아마 그 노래였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제 취향은 아니어서 그냥 심드렁하게 그래 좋네 이랬는데 최근에 제가 유럽 여행 플레이리스트 짜다가 뭐 이것저것 노래 서치해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그 사람이 들려줬던 윌로우 노래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들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밀로 다른 노래들을 막 찾다가 그 중에서 정말 제 취향인 노래 Ear to the Cocoon을 발견해서 요새 출퇴근할 때 정말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 사실 장르를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뭔가 약간 리드미컬하면서도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나 에스파 넥스트 레벨처럼 이렇게 갑자기 막 분위기 확확 바뀌면서 변주되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제가 그런 노래 좀 좋아하는데 딱 그런 깔이고요. 취향에 맞으실진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한 달 동안 읽었던 책 2권을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6월에는 박완서 남옥이랑 1938 타이완 여행기 이렇게 2권을 읽었습니다. 둘 다 친구들과 독서 모임으로 정한 책이라서 읽게 되었고 남옥은 6월에 한번 모임을 가졌었고요. 이거는 제가 브이로그에 담았으니까 나중에 브이로그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타이완 여행기는 이제 7월 초에 모임을 가지기로 해서 아직 그냥 저 혼자만 읽은 상태입니다. 일단 남옥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박완서 작품은 아주 오래된 농담 요거를 읽었었는데 재미가 없어서 사실 완독은 못하고 중간에 하차를 했었거든요. 남옥은 이제 친구가 독서 모임 하자고 제안을 해서 읽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 바쁘다 보니까 이 모임이 지금 계속 많이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책을 정하고 나서 거의 2달 동안에 읽는 시간이 있었는데 초반에 한 절반 정도를 정말 꾸역꾸역 좀 재미가 없어서 읽다가 모임 딱 하루 전에 이제 완독을 못했으니까 나머지 절반을 하루 전에 정말 좀 빠르게 읽었었는데 후반부까지 읽으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중간에 감상이 되게 바뀌었던 그런 책이었어요.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남옥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제 주인공인 소녀 이경이 있는데 이 친구는 전쟁통에 오빠도 잃었고 자식을 잃어서 굉장히 절망에 빠져서 지금은 살아있어도 산 것 같지가 않은 상태로 삶을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그런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둘이서 살고 있는 소녀예요. 이경은 지금 미군 PX 초상화부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초상화부에 화가로 들어온 오키도라는 이름의 남자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 이경이 내면의 그런 어떤 혼란들을 계속 겪는데 저는 이거에 몰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중후반에 이경 어머니 그리고 오빠와의 그런 과거 서사가 조금 풀리면서 그때부터 제가 정말 이경에 몰입해서 책 초반부터의 그 이경의 스탠스를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한번 감상이 바뀌었었고 그리고 이 책이 저희 엄마의 소녀 시절 인생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엄마한테 박완서 남옥 읽는다고 하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박완서 책을 읽냐면서 굉장히 신기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인 1938 타이완 여행기는 제가 정한 책인데 서점 사이트 보다가 순위권에 있어서 그냥 대충 이거 괜찮아 보인다 하고 골라서 읽어봤습니다. 일단 이것도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일본의 소설가 치즈코가 1938년에 타이완, 대만 여행을 하게 되면서 타이완 사람인 첸허라는 여성을 만나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초중반의 이 책 분위기는 이 두 여성이 뭔가 오순도순하게 여행을 하면서 가까워지고 약간 우정을 키워나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뭔가 전개가 되는데 이게 배경이 1938년이고 이렇게 식민 지배를 하는 국가와 지배를 받는 국가 이렇게 가해 국가와 피해 국가의 관계인데 그 두 사람의 어떤 여행기를 보면서 뭔가 개인과 개인의 우정이 나쁜 건 아니지만 같은 식민지였던 한국 사람으로서 뭔가 약간의 그런 찜찜함을 계속 안고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대로 더 친해지는 건가? 뭔가 어떻게 되려나? 뭔가 굉장히 이상한 기분으로 이게 맞나 하면서 읽었는데 당연하게도 이 책이 마냥 아름다운 우정을 이야기하는 책은 절대 아니었고요. 끝까지 보시면 또 다른 상반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일단 그거를 차치하고 재미있냐 없냐를 따지면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두 사람이 거의 무슨 식도락 여행처럼 요리도 해주고 그리고 타이완의 그런 맛있는 음식들을 막 먹으면서 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비중이 꽤나 많아요. 근데 저는 일단 이런 미식에
관심이 진짜 거의 없어서 특히나 이거를 뭐 영상이나 사진 같은 그런 미디어가 아니라 이렇게 긴 텍스트로 쭉 묘사가 되어 있는 거를 읽는 게 저한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약간 미식 얘기들을 꾸역꾸역 읽느라 사실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 그런 식민주의 관련된 주제의식이 좀 와닿지는 않아서 저는 그저 그렇게 읽었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부커상을 수상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평도 좋고 그런 책이지만 저한테는 좀 재미없는 식도락 여행기에 가까운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달에 갔던 전시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 달 동안 좀 여러 가지 전시들을 갔다 왔는데 페어 같은 거 포함해서 우선 김주영 작가님 개인전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인벤타리오랑 서울국제도서전 이렇게 3가지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우선 김주영 작가님 개인전을 최근에 연희동에 있는 유어마인드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공간에서 하셔서 마침 회사랑 가까우니까 평일에 점심시간에 가서 배웠거든요. 그동안 그리신 엄청 많은 양의 원화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제 여행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독일 라이프치 가서 작업실 구경하고 같이 놀았잖아요. 그때 제가 좀 미리 봤던 그림들이 있어서 괜히 뭔가 내가 일바로 먼저 본 것 같고 되게 반가운 마음도 들고 너무 좋았습니다. 작가님이랑 몇 달 만에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아마 근데 영상 올릴 때쯤이면 전시가 끝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너무 재미있게 봤던 전시였고요. 그리고 인벤타리오는 제가 저번에 영상을 올렸었고 도서전도 아직은 안 올렸지만 지금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나중에 브이로그에 포함될 예정이라서 한번 그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6월 동안에 저의 일상이나 문구, 다른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로 한번 월간 결산 영상을 찍어봤는데 처음 찍어보는 거라서 아직은 이게 맞나 싶기는 해요. 제가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영상을 그렇게 자주 올리지는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좀 한 달에 한 번씩 짧게라도 뭔가를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나중에 7월에도 여건이 된다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